자, 여러분들 속보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뉴스가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경 지식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만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는 혹시 잘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만도 원래는 중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살게 된 어떤 그런 곳인데, 중국과는 달리 이제 공산당 독재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진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중국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굉장히 나쁘고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또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고, 틈만 나면 이곳을 병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뭐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지형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바로 턱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최근에 중국하고 사이도 나쁘고 이제 주변 국가들의 국제적인 지위를 격상해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 이런 대만 같은 나라를 이제 정식 나라로 인정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중국 포위망에 포석을 쌓으면서 큰 그림을 그려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은 물론 그리고 중국 주변에도 친미 국가들과 교분을 맺으면서 미군 기지를 주둔시켜 놓았고요. 반면에 중국 애들은 인접한 모든 이웃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태도와 이제 또 중국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패권국으로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그릇과 품격 차이가 미국과는 너무나도 현저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밑에 빨간 네모 박스로 제가 대만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그어놓은 저 거대한 초록색 선은 물론 제가 삐뚤삐뚤 이제 손으로 그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참고 자료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 거대한 초록색 선은 이제 미국의 주도하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자유진영 국가들의 가상의 방어선 같은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냉전 시대처럼 대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전쟁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세계 국제 정세는 이토록 무섭고 냉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그 주요 어떤 그 국제 구도의 핵심이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바로 그 사이에 현재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인이라면 자꾸 저 초록색 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북한과 중국의 편을 드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들이 속해 있는 저 초록색 방어선의 안쪽에 편안하게 남아있는 게 도움이 될지 아마 우리 똑똑한 중고등학생들이라도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 초록색 방어선 안쪽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그 기초적인 가치 판단이 안 되는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애들이 대륙이라고 평소 큰 소리를 치지만 미국과 미국을 위시한 우리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아까 보셨던 중국의 그 이제 중국 주변 세계 지도에 그런 수십 개국이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중국의 바다는 형편없이 작게 줄어들고 절대 저 사람들은 세계 바깥으로 자기들의 패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어 나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세계 경영이고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인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 현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공부 엘리트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오늘 제가 지금 몇 분 동안 말씀드린 이 정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우리 한국 정부는 자꾸만 저 초록색 방어선의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려는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신 국민,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현 정부의 저런 스탠스를 바라보면서 뭔가 의문점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SCMP,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 해외 언론을 보면요, 이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정식 국가 목록에 올려놓았다며 오늘의 이 뉴스를 중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바로 저거죠.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다는 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 한 문장,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저 한 문장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경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죠? 자, 그동안 미국은 사실 대만을 이제 뚜렷한 나라로 인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존중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며 미국인들은 평화 속에 있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던 그 어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격언을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평화로울 때 평화 속에 있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니까요. 전쟁을 준비해 둬야 평화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땀방울을 흘려놔야지 전쟁터에서 피를 덜 흘린다는 거예요. 55페이지 분량의 인도태평양 미국 전략 보고서에 보시면 미국의 차기 외교 전략의 변화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앞으로도 강화하고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고 같은 나라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던 내용들 아닙니까?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안보를,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집에 앉아있는 일반인도 세계를 내다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에 앉아있는 최고위 관료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고 등등 이런 4개국 모두를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4개국 모두가 미국의 미션에 함께 동참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유개방과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고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 아베 정부도 미국의 패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신뢰와 호의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게 우리가 유능한 파트너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남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스스로의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당연히 전쟁을 싫어하고 피 흘리기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들의 호의만 바라면서 두 손 놓고 평화를 구걸하거나 힘 앞에 굴종적이고 비열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힘 한번 안 써보고 세계 패권을 헌납하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며 준비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준비해두는 한편 자신들의 패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존중과 더불어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단순한 깡패라면 미국은 최소한 계약 관계를 존중할 줄 아는 대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정글 같은 국제사회를 헤쳐나갈 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깽단, 깡패놈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국제사회의 평판과 체면에 신경 쓰는 UFC 격투기 챔피언과 함께 밤길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누가 더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내 나라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게임처럼 뿅 하고 컴퓨터 게임처럼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떤 패권 국가를 따라가야 할 때, 어떤 패권 국가에게 줄을 서야 될 때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혼란 속에서 리더가 한번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그 한 번으로 향후 30년간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을 받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지극히 수준이 낮고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부디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신 시청자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현명한 눈으로 우리가 대한민국과 국제 외교 정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